그야말로 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지역 감염이 시작된 상황이고요. 아침에 정말 일어나면 또 몇백 명 늘었대. 이제 몇백 명이래. 계속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사실 좀 공포스러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건 이 지역 사회 감염이라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생활하다가 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연히 감기에 걸리잖아요. 독감에도 걸리고. 네. 그런 게 지역사회 감염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원인을 몰라요.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옮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추정을 할 뿐이고.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네.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에서는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요즘 감기 유행이야, 병원 가면 환자 많아, 뭐 이런 느낌으로 이 질병도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감염병에 대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심각 단계는 우리가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는 네 가지 단계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각이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고의 단계. 예, 즉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됐거나 전국적으로 다 퍼졌을 때 그때 내리는 단계이고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김학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체감하는 게 너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손님들이 안 들어오죠. 근데 저희들이 뭔가 방지 대책을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몰라요. 개인적으로 손 씻고 그다음에 뭐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것 정도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는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한 번은 그런 거 했어요. 약국에서 네. 소독약을 사다가 다 뿌려도 보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또 도대체 어떤 약을 어떻게 뿌려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모르겠어요. 소독은 필요하면 하셔야 하는데요.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다 제대로 된 소독약을 쓰면 바이러스는 5분 안에 다 죽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소독약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기는 어려우나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보건당국의 협조를 얻으셔서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 이 질병이 무서운 이유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또 이게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31번 환자 이후부터는 하루에 지금 100명씩, 네. 200명씩 이렇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혹시 제2, 제3의 집단 발병이 시작된다면 거기서 또 다른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한 2주에서 4주까지는 지속적인 발생은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요. 요양원, 요양병원 벌써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런 곳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취약계층에서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뭐 바이러스성 감염 이런 게 아주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스도 있었고 또 메르스도 있었고. 근데 이번의 경우에 조금 더 뭐랄까 파급력 좀 심각하다고 더 체감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스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메르스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병원 내 감염이었어요. 네네, 그랬죠. 예, 사회에서 소위 지역사회 감염은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이 병은 다행히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스는 30%, 사스는 10%, 메르스는 뭐 10% 이렇게 된 30%였었는데 네. 이거는 1% 전후이긴 하지만 많이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009년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의 일종의 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독감을 앓는 분들이 대신 신종플루를 앓았던 거죠. 네. 예, 그리고 사망률도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전파율이 낮았습니다. 네, 지금은 전파율도 좀 더 높아 보이고 사망률도 한 20배 정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초기입니다. 굉장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그 양상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사실 뭐 역사 속에서 과거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대유행을 겪었던 질병을 우리가 얘기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때는 의학 발전이 더뎌서 그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요. 이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에 타임지 유명한 미국 잡지에서 그 병원균과의 끊임없는 인류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낸 적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200종이 넘는데 우리한테 이제 7번째가 온 거예요. 6개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 사스, 메르스 코로나하고 다른 코로나는 일부 약한 코로나는 저희가 매일 병원에서 환자 볼 때 검사를 합니다. 그럼 그 코로나 나옵니다. 근데 그 코로나들과 다른 새로운 7번째 바이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머지 8번째, 9번째 코로나가 언제라도 안 나타나려는 법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위기를 넘겼다 해도 또 향후 몇 년 후에 유사한 바이러스가 새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가 2003년 사스 6년 후에 2009년에 신종플루 또 6년 후에 2015년 메르스를 맞았죠. 지금은 5년 만에 6년이 아닌 5년 만에 이 코로나19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뒤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독감 바이러스의 변이입니다. 예, 독감 바이러스가 변형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소위 우리가 뭐 항생제를 제대로 먹지 않으면 병원균이 그렇게 뭐 진화하듯이 달라져서 변종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코로나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019년에 발견됐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특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기는 아무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무특징이 특징이다. 네, 그냥 감기 증상하고 폐렴 증상이 고루고루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의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보통은 감기 바이러스는 감기만 일으키고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폐렴만 일으켜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감기도 일으키고 폐렴까지 이르는 전체를 다 목부터 폐까지 다 들어가는 아주 이상한 바이러스이죠. 뭐 심지어 증상이 없는데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누가 옆에서 나한테 바이러스를 퍼뜨릴지 모르니까 이제 마스크하고 손 씻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죠. 근데 뭐 소위 내가 좀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러면 조심을 할 수라도 있잖아요. 뭐 마트에 가지 않는다든지 출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데도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옮기진 않을까라는 두려움마저 있어서 이게 참 공포스럽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코로나19만 이런 퍼뜨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홍역이나 수두 같은 것도 증상이 없을 때 이미 퍼뜨리는 거예요. 잠복기 그래요. 때도. 그와 유사한 질환들은 많았다는 있습니다. 얘기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처음 보는 바이러스예요. 처음에는 뭐 사망률이 높지 않네, 가볍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두렵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암이 정말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암을 늘 두려워하고 사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 병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